박영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97년 된 낡은 농가주택의 마루에서 들려오는 찍찍 소리가 영자를 깨웠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소리조차 반갑게 느껴졌어요. 아들 민수가 3개월 만에 전화를 걸어와서 어머니, 서울로 올라오세요. 선우가 어머니 보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라고 했거든요. 영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67살의 무릎은 새벽 찬 공기에 더욱 뻣뻣했어요. 그래도 마음만큼은 20살 처녀처럼 가벼웠죠. 며느리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한다니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 뭘 가져갈까? 영자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전 담가놓은 깍두기가 보였습니다. 아직 덜 익었지만 아삭아삭한 맛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옆에는 3년 묵은 된장이 항아리째 놓여 있었어요. 요리학원에서 35년간 강사로 일하며 터득한 비법 된장이었습니다. 선우가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했지? 영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된장 항아리를 들어 올렸어요. 무게가 만만치 않았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웠죠. 아들 부부가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영자는 고창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무릎 위에는 된장 항아리가, 발밑에는 깍두기와 각종 장아찌가 담긴 보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3시간 반의 여행이 시작되었죠. 버스 안에서 영자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민수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며느리 선우를 만났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죠. 키가 크고 날씬한 선우는 정말 도시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선우입니다. 그때 선우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어요.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서 나누는 인사 같았죠. 하지만 영자는 그런 것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거라고 여겼거든요. 결혼식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우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정말 아름다웠지만 시댁 음식은 한 젓가락도 먹지 않았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에요 라는 말만 반복했죠. 영자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약과와 강정, 나박김치도 모두 그대로 남았어요. 뭐 신부가 긴장해서 그런 거겠지. 영자는 그때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버스가 서울 톨게이트를 지날 무렵 영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서울 들어왔다. 곧 도착할 거야. 네, 저희가 마중 나갈게요. 어머니, 그런데 말인데. 민수의 목소리에 뭔가 망설임이 있었어요. 영자는 귀를 바짝 세웠죠. 뭐야? 선우가 그러는데 김치만 가져오셔도 된다고 하네요. 집이 좁아서 짐이 많으면 불편하실까 봐서요. 영자의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배려해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려고 했거든요. 알았다. 그래도 된장은 가져갈게. 내가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했잖니.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곧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영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왜 김치만 가져오라고 했을까? 다른 건 필요 없다는 뜻일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생각하지 말자. 며느리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오후 2시 영자는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어요. 터미널 출구에서 민수와 선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3개월 만에 만난 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선우는 예의상 인사만 건넸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고생은 무슨, 아들 얼굴 보러 오는 게 무슨 고생이야. 영자는 환하게 웃으며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선우는 여전히 날씬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영자의 촌스러운 차림새와는 대조적이었어요. 차 안에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짐이 많네요. 뭘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된장하고 깍두기, 장아찌 조금. 너희가 맛있게 먹을까 해서. 운전석에 앉은 선우가 백미러로 영자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 냉장고가 작아서요. 너무 많이 가져오시면 보관이 어려울 것 같은데. 괜찮다. 금방 먹을 수 있는 것들이야. 영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졌어요. 첫 만남부터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래도 영자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요리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면서 정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35년간 요리학원에서 쌓은 노하우도 전해주고 싶었어요. 이번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영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지 그때는 전혀 몰랐죠. 민수네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30평 규모의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영자는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다니 정말 대견했거든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현관문을 열자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색과 회색 톤으로 맞춰진 가구들,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그리고 벽에 걸린 추상화까지. 영자가 살던 고창의 낡은 농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와, 정말 예쁘다. 선우가 꾸민 거니? 네, 어머님. 인테리어 업체에서 해줬어요. 선우는 간단하게 대답하며 영자의 짐을 받아들었어요. 된장 항아리를 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죠. 어머님, 이거 무겁네요. 냉장고에 넣어드릴게요.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파트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죠. 마치 호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엌에서 선우가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짜증스러운 한숨 소리가 이어졌어요. 민수야, 이거 어디다 넣어야 해? 냉장고에 자리가 없어. 민수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자도 따라가 보니 냉장고 안은 이미 각종 반찬과 음료수, 와인 등으로 가득 찼어요. 수입 치즈와 올리브, 그리고 영자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국 소스들이 줄지어 있었죠. 그냥 김치 냉장고에 넣으면 되잖아. 민수가 말했지만 선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김치 냉장고도 꽉 찼어. 요즘 온라인으로 주문한 것들이 많아서. 결국 된장 항아리는 냉장고 맨 아래 야채 칸에 구겨 넣어졌습니다. 깍두기와 장아찌들도 구석진 자리로 밀려났어요. 영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마치 짐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죠. 어머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선우가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질문 같았죠. 고맙다. 물이면 돼. 아니에요, 커피 드릴게요. 민수가 좋아하는 원두로요. 선우는 비싼 커피 머신을 돌려 에스프레소를 내렸습니다. 향긋한 커피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영자는 그 맛에 익숙하지 않았죠. 쓰기만 했어요. 맛이 어떠세요? 좋다, 좋아. 영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고창에서 마시던 보리차가 그리웠지만 며느리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오후 시간은 어색하게 흘러갔어요. 민수는 회사 업무 때문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전화 통화를 했고 선우는 자신의 방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영자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며느리가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온 건데 정작 선우는 자신에게 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선우가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도와주겠다고 나섰지만 선우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쉬고 계세요.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선우가 만든 저녁은 정말 간단했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운 냉동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빵 몇 조각이 전부였죠. 영자가 가져온 깍두기나 된장은 식탁에 오르지 않았어요. 어머님 드세요. 이 파스타 유명한 브랜드 제품이에요. 영자는 젓가락질을 했지만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 짜고 느끼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해준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절반 정도 먹었죠. 맛있니, 어머니? 민수가 물었어요. 응, 맛있다. 영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맛있었다면 깍두기라도 함께 먹고 싶었지만 선우 눈치가 보여서 말하지 못했어요. 저녁 식사 후 영자는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거절당했습니다. 식기세척기가 있어요.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선우는 그렇게 말하며 접시들을 식기세척기에 넣었어요. 영자는 할 일이 없어서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죠. 밤 9시쯤 민수가 다시 회사로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내일은 시간 내서 같이 있을게요. 괜찮다 가라. 일이 중요하지. 영자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어요. 3개월 만에 만났는데 첫날 저녁에 회사로 가다니요. 민수가 나간 후 선우도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일찍 쉬세요. 제가 이불 깔아드릴게요. 선우는 거실 소파를 간이 침대로 만들어 주었어요. 푹신한 소파였지만 영자에게는 어딘가 어색했죠. 집에서는 늘 방바닥에서 잤거든요. 고맙다. 너도 일찍 자라. 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선우가 방문을 닫자 거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영자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기대하며 왔는데 정작 선우는 별로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 있고 저녁 식사에도 나오지 않았죠. 내가 너무 기대를 한 건가?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첫날이니까 서로 어색할 수도 있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어요. 자신이 준비한 정성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영자는 눈을 감고 잠들려고 노력했지만 가슴속 서운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분명 나아질 거야. 영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헛된 희망인지 아직은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랜 습관 때문이었어요. 고창에서는 늘 이 시간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아침밥을 준비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서울이었죠.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거실에서 영자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냉장고에서 자신이 가져온 된장 항아리가 보였어요. 여전히 구석진 자리에 놓여 있었죠. 영자는 된장찌개라도 끓여서 아침밥을 차려주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깰까봐 참았어요. 아침 7시쯤 선우가 일어났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나온 선우는 영자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습관이야. 일찍 일어나는 게. 아, 그러시구나. 저는 조깅 다녀올게요. 아침은 토스트랑 요거트 있으니까 드세요. 선우는 그렇게 말하고 운동화를 신고 나갔어요. 영자는 혼자 남겨진 부엌에서 토스트 봉지를 뜯었습니다. 딱딱한 식빵과 단맛이 강한 잼이 전부였어요. 이게 아침밥인가? 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고창에서는 아침마다 갓 지은 밥에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을 차려 먹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걸 바랄 수 없었죠. 민수는 아침 8시에 일어나 급하게 샤워를 하고 회사로 나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요. 괜찮다 가라. 영자는 아들의 등을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쉬웠죠. 이틀째인데도 아들과 제대로 대화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선우가 조깅에서 돌아온 건 아침 9시였어요. 샤워를 하고 나온 선우는 단백질 쉐이크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어머님은 뭐 하세요? 그냥 있지 뭐. 영자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정말 할 일이 없었거든요.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요즘 프로그램들은 너무 시끄럽고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마트 좀 다녀올게요. 어머님도 같이 가실래요? 그래, 나도 가자. 영자는 반가워했어요.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대형마트는 정말 컸어요. 고창의 작은 슈퍼마켓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화려했죠. 선우는 카트를 밀며 능숙하게 장을 봤어요. 수입 과일, 유기농 채소, 프리미엄 육류 등 비싼 것들만 골라 담았죠. 이거 얼마나 해? 영자가 호주산 쇠고기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0g에 12,000원이었거든요. 좀 비싸긴 하지만 맛있어요. 민수가 좋아해서요. 선우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영자는 속으로 혀를 찼죠. 그 돈이면 고창에서 한우 1kg을 살 수 있었거든요. 장보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벌써 오후 1시였어요. 영자는 배가 고팠지만 점심 준비를 하자는 말은 꺼내지 못했어요. 선우가 먼저 제안할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하지만 선우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님, 저 화상회에 있어서요. 점심은 알아서 드세요. 영자는 혼자 부엌에 남겨졌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먹다 남은 파스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갑게 식은 파스타는 더욱 맛없어 보였어요. 그때 영자의 눈에 밥솥이 보였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찬밥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아마 며칠 전에 해놓은 것 같았죠. 밥알이 딱딱해져 있었지만 영자에게는 그것이 파스타보다 훨씬 반가웠어요. 영자는 찬밥을 그릇에 퍼담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자신이 가져온 깍두기를 꺼내 함께 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죠. 이게 뭐야?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찬밥은 딱딱하고 맛없었지만 그보다 더 서운한 건 이 상황 자체였거든요. 며느리 집에 와서 혼자 찬밥을 먹고 있다니요. 영자는 천천히 밥을 씹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씹을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35년간 요리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음식은 정성이라고 가르쳤던 자신이 지금은 찬밥 한 그릇으로 점심을 때우고 있었거든요. 깍두기를 한 젓가락 집어 먹었어요. 자신이 직접 담근 깍두기는 여전히 아삭하고 맛있었죠. 하지만 그 맛마저도 쓸쓸했어요. 함께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때 선우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화상회의에서 동료들과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였죠. 영자는 숟가락을 놓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자신은 여기서 혼자 찬밥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는 저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다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영자는 자문했어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왔는데 외면당했고 도움을 주려고 해도 거절당했죠. 대화를 나누려고 해도 선우는 바빠 보였어요. 찬밥 그릇을 다 비우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영자는 그릇을 설거지통에 넣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고층 아파트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빛이었어요. 고창의 넓은 하늘과는 너무 달랐죠. 오후 3시쯤 선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점심 드셨어요? 응, 먹었다. 뭘 드셨는데요? 밥솥에 있던 밥 좀. 선우는 잠깐 멈칫했어요. 찬밥을 먹었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죠. 하지만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저는 샐러드 먹었어요. 선우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자기 일을 하러 갔어요.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착잡해졌죠. 저녁이 되자 민수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도 피곤해 보였어요.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별거 없다. 선우랑 마트 다녀왔지. 아, 그래요? 재밌으셨겠네요. 민수는 대충 대답하고 샤워하러 갔어요. 영자는 혼자 거실에 남아 또다시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날 밤 영자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오늘 오후에 먹은 찬밥 한 그릇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그 차갑고 딱딱한 밥 아래 감촉, 혼자 앉아 먹었던 쓸쓸함이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내일은 달라질까? 영자는 중얼거렸지만 벌써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영자는 그날 밤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찬밥 한 그릇으로 때운 점심, 냉장고 구석에 처박힌 자신의 정성, 그리고 며느리의 무관심한 태도까지. 모든 게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죠. 새벽 4시쯤 영자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민수와 선우가 잠든 사이에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보자기에 옷가지를 넣으면서 영자는 어제 일을 다시 떠올렸어요. 저녁 때 민수가 돌아와서 가족끼리 저녁을 먹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가져온 음식은 식탁에 오르지 않았어요. 선우가 주문한 중국 음식을 먹었죠. 기름지고 짠 탕수육과 짜장면이었어요. 어머니, 맛있죠? 민수가 물었을 때 영자는 맛있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입맛에 맞지 않았어요. 너무 달고 기름져서 몇 젓가락 먹기도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죠. 그때 영자가 내가 가져온 깍두기도 같이 먹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선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중국 음식에는 김치보다 단무지가 맞아요. 깍두기는 너무 강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3일 밤을 새워 정성껏 담근 깍두기가 너무 강하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민수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요, 어머니. 다음에 먹어요라고만 했죠. 영자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불필요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새벽 5시 영자는 짐 싸기를 마쳤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 자신이 가져온 된장 항아리와 깍두기를 꺼냈어요. 그것들을 다시 보자기에 싸면서 눈물이 났죠. 정성이 헛됐구나. 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35년간 요리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전해준 음식은 마음이라는 가르침이 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민수는 잠옷 차림으로 나와 있었어요. 영자가 짐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집에 가려고 한다. 왜요? 벌써? 더 계시다가 가세요. 민수는 당황한 듯 말했어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아니다. 집에 볼 일이 있어서. 무슨 볼 일이에요? 그렇게 급하게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내 아내가 나를 무시해서 가는 거다라고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냥 집이 그립다. 어머니, 선우 깨워서 아침이라도 같이 먹고 가세요. 아니다. 그냥 갈게.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결국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했지만 영자는 버스 터미널까지 지하철로 가겠다고 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신경 못 써드려서. 괜찮다. 너도 바쁜 거 아니까. 영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민수가 잘못한 건 아니었거든요. 다만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을 뿐이죠. 새벽 5시 반 영자는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마지막으로 22층 창문을 바라봤어요. 선우는 아직 자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떠나는 것도 모른 채로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은 쓸쓸했어요. 새벽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가로등만이 영자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죠. 무거운 짐을 들고 걷는 게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처럼 자신의 마음도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았어요. 이틀 동안의 서울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터미널에 도착한 건 새벽 6시였어요. 다행히 고창행 첫 차가 아침 7시에 있었습니다. 영자는 표를 끊고 대합실에 앉아 시간을 보냈어요. 대합실에는 새벽부터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대부분 영자처럼 나이 든 분들이었죠. 모두들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영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마 저분들도 자식들을 보러 서울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일 거예요. 모두들 비슷한 마음일지도 모르죠. 아침 7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영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이 멀어지는 걸 바라봤어요. 높은 빌딩들이 점점 작아지고 대신 산과 들판이 나타났죠. 버스 안에서 영자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수에게서 온 문자가 5개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도착하세요. 죄송해요. 다음에는 더 신경 쓸게요. 연락 주세요. 사랑해요. 마지막 문자를 보는 순간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이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다만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죠. 하지만 영자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고창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오전 10시 반 버스는 고창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시골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낮은 건물들, 넓은 하늘,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까지. 서울의 답답한 아파트와는 정말 달랐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 군데군데 보이는 농가들, 그리고 자신이 사는 마을의 모습까지. 모든 게 반가웠어요. 집이 최고지. 영자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죠. 이틀 만에 돌아온 서울 여행이 이렇게 씁쓸할 줄 몰랐거든요. 집 앞에 도착하자 대문관에서 키우던 개 하루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어요. 그 모습을 보니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기가 진짜 자신의 자리구나 싶었거든요. 영자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틀 동안 비어있던 집은 조금 눅눅했지만 그래도 편안했죠. 자신만의 공간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영자는 먼저 짐을 풀었어요. 서울에서 가져온 된장 항아리와 깍두기를 보며 한숨이 나왔죠. 정성껏 준비했지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음식들이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지? 영자는 된장 항아리를 부엌 한 구석에 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서울에서의 이틀은 정말 길게 느껴졌죠.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혼자 먹었던 찬밥, 그리고 무시당한 자신의 정성까지. 모든 게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영자는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10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던 장독대가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장 담그기를 그만뒀거든요. 혼자 살면서 굳이 많은 양의 장을 담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서울에서 느꼈던 무력감과 서운함이 영자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영자는 장독대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부터 영자는 장독대 청소를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쌓인 먼지와 이끼를 닦아내는 일은 쉽지 않았죠. 67살의 몸으로는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젊었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이웃집 김순자가 담장 너머로 물었어요. 65살의 순자는 영자와 가장 가까운 친구였죠. 장독대 좀 닦고 있어. 어머 왜요? 장 담그실 거예요? 그런 셈이지. 영자의 대답에 순자가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요? 혼자 사시는데 장을 그렇게 많이 담가서 어쩔 거예요? 영자는 잠깐 손을 멈췄어요. 정말 왜 장을 담그려는 걸까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건데 스스로도 명확한 이유를 모르겠었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 아, 서울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떠셨어요? 순자의 질문에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떻다고 말해야 할까요? 며느리에게 무시당했다고. 찬밥 한 그릇으로 점심을 때웠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죠. 별로였어. 도시는 답답하더라고. 그러게요. 우리 나이에는 시골이 좋죠.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영자는 다시 장독을 닦기 시작했죠. 사흘 동안 장독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자 영자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장독들이 다시 생기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이제 콩을 삶아야겠다. 영자는 창고에서 작년에 수확한 토종콩을 꺼냈어요. 고창의 기름진 땅에서 자란 콩들은 알이 굵고 윤기가 좋았죠. 요리학원에서 35년간 일하며 터득한 노하우가 있었기에 자신 있었어요. 콩 삶기부터 시작해서 메주 만들기, 소금물 만들기까지. 영자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했어요. 예전에 요리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말이죠. 된장은 기다림의 음식이야. 급하게 만들면 제맛이 안 나. 영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작업했어요. 요리학원에서 했던 말들이 저절로 나왔죠. 일주일 후 메주가 어느 정도 마르자 영자는 장독에 담았어요. 소금물을 부어넣고 뚜껑을 덮는 순간 뭔가 새로운 시작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때 순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 정말로 장을 담그셨네요. 냄새가 여기까지 나더라고요. 응, 이제 발효되길 기다리면 돼. 그런데 영자 씨, 이 장을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이 너무 많은데. 순자의 말에 영자는 잠깐 생각했어요. 정말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거든요. 글쎄, 나눠줘야겠지. 그래도 이런 좋은 장을 그냥 나눠주기는 아깝잖아요. 순자가 장독 뚜껑을 살짝 열어보더니 감탄했어요. 이야, 정말 제대로 담그셨네. 색깔부터 다르네요. 그 순간 영자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순자야, 요즘 사람들이 전통장 체험 같은 거 좋아하지 않나? 그렇죠.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왜요? 영자는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35년간 요리를 가르쳤던 경험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거든요. 체험 프로그램을 해볼까 해서. 어머, 좋은 생각이네요. 영자 씨는 요리 학원에서 오래 가르치셨으니까 잘하실 거예요. 순자의 격려에 영자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느꼈던 무력감과는 정반대의 감정이었죠. 그날 저녁 영자는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웠어요. 전통 장 담그기 체험이라는 제목을 적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시작했죠. 메주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서 장독 관리법, 그리고 된장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까지. 35년간의 노하우를 모두 담아내고 싶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영자는 노트에 계획을 적어 내려가며 흥분했어요. 서울에서 무시당했던 자신의 음식 솜씨를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에 내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영자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이장님, 제가 체험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요? 어떤 체험이요? 전통장 담그기요. 요즘 도시 사람들이 관심 많잖아요. 이장님은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마을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했어요. 인터넷이나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보시지 그래요? 영자는 그 조언을 따라 홍보를 시작했어요. 마을 게시판에 공지를 붙이고 인근 지역 신문에도 작은 광고를 냈죠. 놀랍게도 반응이 좋았어요. 일주일 만에 5명의 참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대부분 서울에서 온 중년 여성들이었어요. 진짜 신청이 들어왔네. 영자는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에 누군가 돈을 내고 참여하겠다는 거잖아요. 서울에서 무시당했던 자신의 솜씨를 이제는 누군가 인정해주는 느낌이었죠. 첫 번째 체험 프로그램 날짜가 정해졌어요. 2주일 후 토요일이었죠. 영자는 그때까지 더욱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영자는 장독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찬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 여행이 어디까지 갈지 영자 자신도 궁금했어요. 첫 번째 체험 프로그램 날 영자는 새벽 5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참가자들을 위한 점심 준비부터 체험 도구 정리까지 하나하나 챙길 게 많았거든요. 오전 10시 서울에서 온 5명의 참가자들이 도착했어요. 모두 40대에서 50대 여성들이었는데 도시에서 온 티가 확연히 났죠. 깔끔한 등산복에 비싼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영자입니다. 영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참가자들도 밝은 표정으로 응답했죠. 와, 공기가 정말 좋네요. 장독대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참가자들은 영자의 뒷마당을 구경하며 신기해했어요.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전통 장독대의 모습이 새로웠나 봐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매주 만들기부터 해보겠어요. 영자는 삶아둔 콩을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35년간 요리학원에서 다져진 강의 실력이 빛을 발했죠. 콩을 삶을 때는 너무 무르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손으로 눌렀을 때 살짝 으깨질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참가자들은 영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어요. 실제로 손으로 콩을 으깨보며 메주를 만들어 보니 생각보다 어려웠죠. 선생님, 이게 맞나요? 한 참가자가 자신이 만든 메주를 들어 보였어요. 모양이 울퉁불퉁했지만 영자는 격려해 주었죠. 잘하셨어요. 처음 치고는 정말 잘 만드셨네요. 모양은 조금 울퉁불퉁해도 맛에는 지장 없어요. 점심시간에 영자는 자신이 담근 된장으로 찌개를 끓여 대접했어요. 갓 지은 보리밥과 함께 내놓은 된장찌개는 정말 구수했죠. 와, 이 맛이 진짜 된장 맛이네요. 시판 된장과는 완전히 달라요. 참가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평소 마트에서 사 먹던 된장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맛이었거든요. 선생님, 혹시 이 된장 판매도 하세요? 한 참가자가 물었어요. 아직은 안 하는데. 왜요? 너무 맛있어서요. 사서 가져가고 싶은데. 영자는 잠깐 당황했어요. 판매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참가자들의 반응을 보니 가능성이 보였죠. 다음에 오시면 좀 준비해 볼게요. 첫 번째 체험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참가자 중 한 명이 영자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저 지역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혹시 취재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요.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방송 취재라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방송이요? 제가요? 네, 요즘 전통 문화 체험이 인기거든요. 특히 선생님처럼 전문성 있는 분이 하시는 프로그램은 드물어요. 2주일 후 정말로 방송국에서 취재진이 왔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스태프들이 영자의 작은 마을에 나타났죠. 마을 사람들도 신기해하며 구경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전주 MBC 이수진 기자입니다. 젊은 여기자가 영자에게 인사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영자는 긴장되었지만 최선을 다해 인터뷰에 응했어요. 언제부터 장 담그기를 시작하셨어요? 35년 전부터요.
요리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쳤거든요.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잠깐 영자는 멈칫했어요. 정말 이유는 서울에서의 서운한 경험이었지만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할 수는 없었죠. 그냥 혼자 먹기에는 아까운 맛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요. 인터뷰가 끝나고 실제 체험 모습도 촬영했어요. 그날 참가한 8명의 사람들이 영자의 지도 아래 열심히 메주를 만드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죠. 정말 맛있어요. 이런 전통 방식으로 만든 된장은 처음이에요. 참가자들의 생생한 반응도 함께 방송에 나갔어요.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어요. 영자는 이웃 순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봤죠. 어머, 영자 씨 나왔다. 화면 속의 영자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장 담그기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방송 효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다음 날부터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거든요. 안녕하세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체험 신청하고 싶어요. 언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하루에 10통도 넘게 전화가 왔어요. 영자는 바쁘게 일정을 조율해야 했죠. 한 달 후 체험 프로그램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주말마다 15명 정도의 참가자가 오게 되었죠. 그리고 체험 후 된장을 사가는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이제 정말 사업이네. 영자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시작은 서운함과 분노였지만 이제는 진짜 일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순자가 제안했어요. 영자 씨, 브랜드 이름도 만들어야겠어요. 고창 할머니 된장 어때요? 할머니라니 그건 너무. 아니에요. 요즘은 할머니표가 인기라고요. 신뢰감을 주거든요. 순자의 말에 영자는 생각해 봤어요. 정말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할 때인 것 같았죠. 그럼 고창 할매 된장은 어때요? 좋네요. 이렇게 해서 고창 할매 된장이 탄생했어요. 영자는 간단한 라벨도 만들어 항아리에 붙이기 시작했죠. 2달 후 온라인 판매도 시작했어요. 체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주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된장 다 떨어져 가요. 추가 주문하고 싶어요. 이 맛을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계속 늘어났어요. 영자는 더 많은 장독을 준비해야 했죠. 어느 날 저녁 영자는 장독대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반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찬밥 한 그릇이 이렇게 만들어줄 줄 누가 알았을까? 영자는 혼자 웃었어요. 서울에서의 서운했던 경험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낸다. 너는? 네, 그런데 어머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영자는 잠깐 멈칫했어요. 아들이 자신의 방송을 봤다는 거군요. 아, 그래? 선우도 봤는데 정말 놀라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고 계신 줄 몰랐다고. 그 순간 영자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며느리의 인정을 바라지 않았거든요. 자신만의 길을 찾았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영자의 고창 할매 된장은 이제 제법 알려진 브랜드가 되었어요. 온라인 주문이 하루에 10여 건씩 들어오고 체험 프로그램도 한 달 먼저 예약해야 할 정도로 인기였죠. 영자는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마음만큼은 평온했어요. 그런데 추석을 2주일 앞둔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추석에 저희가 고창으로 내려갈게요. 영자는 잠깐 놀랐어요. 그동안 명절에는 늘 자신이 서울로 올라갔거든요. 여기로? 왜? 선우가 고창 구경도 할 겸 어머니 일하시는 모습도 보고 싶다고 하네요.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관심을 보인다는 게 아이러니했거든요. 그래, 알겠다. 그럼 추석 당일에 내려갈게요.
어머니 준비하실 거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영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온갖 음식을 준비했겠지만 지금은 달랐죠. 서울에서 겪었던 일들이 영자를 변화시켰거든요.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자. 영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계획 말이죠. 추석 당일 오후 민수와 선우가 도착했어요. 선우는 여전히 깔끔한 차림새였지만 시골에 온다고 해서 조금은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선우의 인사는 예전과 비슷했어요. 정중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죠. 그래 왔구나. 영자는 담담하게 맞이했어요. 예전처럼 부산스럽게 반기지 않았죠. 어머니 집이 많이 달라졌네요. 뭔가 정돈된 느낌이에요. 민수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말 달라져 있었거든요. 체험 프로그램을 위해 정리한 것들, 된장 포장을 위한 작업 공간 등이 새로 생겼죠. 어머님 뒷마당 구경해도 될까요? 선우가 물었어요. 그래, 보고 와. 선우와 민수는 뒷마당의 장독대를 구경하러 나갔어요. 영자는 그 사이에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하지만 평상시와는 다른 준비였어요. 1시간 후 선우와 민수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장독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텔레비전에서 본 것보다 훨씬 크네요. 두 사람 모두 감탄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죠. 저녁 차려놨으니까 앉아라. 영자는 식탁에 음식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상차림이 이상했어요. 식탁 한가운데에는 찬밥 한 그릇과 시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거든요. 민수와 선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게 밥이야. 먹어라. 영자는 태연하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반찬이 이것뿐인가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부족해? 영자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선우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자는 잠깐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죠. 몇 달 전에 너희 집에 갔을 때 기억나니? 네. 나는 정성껏 된장도 가져가고 깍두기도 담가서 가져갔지. 너희가 맛있게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영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 있더라고. 내가 가져간 음식들이. 선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둘째 날 점심에 뭘 먹었는지 아니? 찬밥 한 그릇이야. 딱딱하게 굳은 찬밥을 혼자 먹었어. 민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때 생각했지. 아, 내가 이런 취급받으러 서울에 온 거구나 하고. 영자는 찬밥 그릇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너희한테도 똑같이 대접해 주려고 해. 찬밥 한 그릇 말이야. 식탁은 조용해졌어요. 선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어머님, 죄송해요. 선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서운해하실 줄 몰랐다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냉장고에 처박아 놓고도 몰랐다고. 영자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그냥 냉장고가 좁아서. 냉장고가 좁다고 해서 사람 마음까지 좁아지는 건 아니잖니? 선우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영자의 말이 맞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신경을 못 썼어요. 민수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신경을 못 썼다고. 너희 둘이 고급 한우 먹을 때 나는 찬밥 먹고 있었다고. 영자는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자신은 거실에서 혼자 찬밥을 먹고 있었는데
민수와 선우는 와인까지 마시며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 나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 선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럼 뭐야? 내가 가져간 음식은 왜 한 번도 식탁에 올리지 않았어?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왜 거절했고? 영자의 질문에 선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때는 시어머니가 불편했거든요. 자신의 생활 패턴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선우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이기적인 정도가 아니라 무례했어. 남의 정성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어떻게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 영자의 말에 선우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말이야. 영자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곧 진짜 저녁상을 가져왔죠. 갓 지은 밥, 구수한 된장찌개, 갖가지 나물과 반찬들이 가득한 상이었어요. 찬밥 한 그릇 덕분에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영자는 음식을 차려놓으며 말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자고. 내 가치를 내가 만들어가자고. 선우와 민수는 영자의 변화에 놀랐어요. 예전에 소극적이고 눈치 보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거야. 고창 할매 된장 말이야. 어머님, 이제는 나도 당당해. 내 음식이 맛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든. 영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지내자. 나도 너희를 존중할 테니 너희도 나를 존중해. 식탁에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된장찌개 만드는 법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선우의 진심 어린 사과와 부탁에 영자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죠. 된장찌개 만드는 법이라. 영자는 잠깐 생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가르쳐 주었겠지만 지금은 달랐거든요. 그 전에 먼저 장 담그는 법부터 배워야지. 된장찌개는 좋은 된장이 있어야 맛있거든. 네, 그럼 그것부터 배우고 싶어요. 선우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의 무관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다음 날부터 선우는 영자를 따라다니며 진짜 배우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콩을 고르는 것부터 불 조절하며 콩을 삶는 것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익혔죠. 어머님, 이 정도면 됐나요? 선우가 자신이 만든 메주를 들어 보였어요. 처음 치고는 제법 모양이 나왔죠. 잘했네. 처음 만든 치고는 훌륭해. 영자는 인색하지 않게 칭찬해줬어요. 선우가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선우야, 장 담그기는 급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최소 6달은 기다려야 제맛이 나거든. 그래도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선우의 대답에 영자는 놀랐어요. 예전에 성급하고 즉석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던 며느리와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민수도 빠지지 않았어요. 장독대 주변 정리를 도와주고 온라인 쇼핑몰 관리까지 맡아서 했죠. 어머니,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요즘은 인터넷 마케팅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좋은 된장만 만들어주세요. 영자는 아들의 변화에도 놀랐어요. 예전에는 회사 일만 중요하게 여기던 민수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다니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 장독대를 돌보고 저녁에는 영자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죠. 어머님, 요리 학원에서 일할 때 이야기 더 해주세요. 선우가 영자 곁에 앉으며 말했어요. 뭘 그런 옛날 얘기를. 재밌어요. 그리고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자는 35년간의 요리 학원 생활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학생들과의 에피소드, 새로운 요리법을 개발했던 이야기들까지. 선우와 민수는 영자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죠. 어머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대단하기보다는 그냥 성실하게 산 거지. 아니에요. 35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게 정말 대단해요. 선우의 진심 어린 존경에 영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우가 제안했어요. 어머님, 제가 SNS 마케팅 도와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걸로요. 그런 것도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요즘은 그런 게 정말 중요해요. 선우는 영자의 장 담그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고창 할매의 전통 장 담그기라는 제목으로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며칠 만에 팔로워가 1000명을 넘었고 주문 문의도 쏟아졌죠. 어머나, 이게 뭐야? 영자는 휴대폰에 계속 울리는 알림 소리에 당황했어요. 어머님, 대박 났어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선우는 신나서 영자에게 댓글들을 보여줬어요. 모두 전통의 맛, 정성이 느껴진다. 꼭 사보고 싶다는 내용들이었죠. 한 달 후 주문량이 너무 많아져서 영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사업 확장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어요. 사업 확장이라니. 체험 프로그램도 늘리고 된장 생산량도 늘려야 해요. 그리고 다른 전통 장류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영자는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혼자서는 힘들 텐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선우가 나섰어요. 제가 회사 그만두고 어머님과 함께 일할게요. 뭐라고? 너 좋은 회사 다니잖아.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 더 의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요. 선우의 진심 어린 말에 영자는 감동했어요. 민수는 어떻게 할 거야? 저도 주말마다 내려와서 도울게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이쪽으로 이사 올 생각도 있어요. 이사라니. 내 서울 생활이 그렇게 의미 있지도 않거든요. 여기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영자는 믿기지 않았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가족들이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그로부터 6개월 후 고창 할매 된장은 정말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왔고 체험 프로그램은 석 달 전에 예약해야 할 정도였죠. 선우는 정말로 회사를 그만두고 고창으로 내려와서 영자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도 주말마다 내려와 도왔죠. 어머님, 이제 정말 대기업이에요. 선우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대기업이라니 우리가? 네, 직원이 3명이나 되잖아요. 영자는 웃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기뻤던 건 가족 관계가 좋아진 거였어요. 예전처럼 어색하고 냉랭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3사람이 장독대 앞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선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 저를 가르쳐 주셔서요. 그리고 이런 소중한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나야말로 고맙지. 너 덕분에 이렇게 일이 커졌잖아. 아니에요. 어머님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손자 생각은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영자와 선우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손자라. 그것도 좋겠네. 영자는 미래를 상상해 봤어요. 손자에게 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고 전통을 이어나가는 모습을요. 그럼 손자 이름은 뭐로 할까? 선우가 물었어요. 봄이는 어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 봄이요? 좋네요. 이렇게 해서 영자의 새로운 인생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찬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여행이 결국 가족의 화해와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어진 거였죠. 몇 년 후 정말로 손자 보미가 태어났어요. 영자는 보미를 무릎에 앉히고 말해줬어요. 보마, 된장은 기다림의 음식이란다. 급하게 만들면 제맛이 안 나. 인생도 마찬가지야. 보미는 아직 알아듣지 못했지만 영자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할머니가 찬밥 한 그릇 덕분에 이 모든 걸 깨달았단다. 때로는 서운한 일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양분이 되는 거야. 장독대에서는 된장이 익어가고 있었고 영자의 마음도 그만큼 깊어져 있었어요. 찬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3대에 걸쳐 이어질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거든요. 고창 할매 된장의 간판이 저녁 해를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아래에서 영자와 선우, 민수, 그리고 작은 보미가 함께 웃고 있었죠. 진짜 가족의 모습으로요.